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정전기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전기의 기본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찰전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전기를 알게 됐는가 이런 얘기는 제가 오늘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기의 중요한 성질들을 일단 먼저 서머리를 하고 주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관심을 두겠어요. 그래서 전하의 성질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중력과 전기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가요? 청력이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덴티파이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해요? 왜 두 가지 힘이 존재하나요? 그렇죠. 전하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하나를 플러스로 부르고 하나를 마이너스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두 종류의 전하가 존재하고 존재를 해서 그래서 인력뿐 아니라 청력도 존재한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컨벤셔널 디퍼런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력은 같은 것끼리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잡아당기죠. 근데 전기는 같은 것끼리는 밀어요. 같은 거라고는 기준이 뭐예요? 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차지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차지가 있어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중력 차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질량이라고 그랬어요. 맞았어요. 질량은 다 같은 종류의 질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어떤 그런 이상한 종류의 질량을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종류의 질량은 다 서로 당기기만 한다고요. 근데 이게는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더 고등한 물리를 배우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입자의 스핀이라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전자기학을 뭐랄까 지금 현재는 포스라고 힘을 갖다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은 어떤 입자와 입자를 여러분이 입자의 상대론을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입자의 어떤 월드 트라젝터리는 이런 라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시간, 한 포인트가 파티클이 지나간 흔적은 뭡니까? 하나의 라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자와 입자의 인터랙션을 두 개의 입자가 있으면 여기서 뭔가 중간에 매개가 되는 어떤 입자를 갖다가 서로 교환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이 경우는 뭐냐면 포톤을 갖다가 빛을 내 가지고서 얘가 여기서 나온 빛을 얘가 받아 가지고서 이제 먹으면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이에 어떤 인력이 작용하는 걸로 혹은 청력이 작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캐릭터는 뭐냐면 이 힘을 전달하는 이 입자, 이걸 포톤, 이 경우는 이제 포톤인데 전자기력의 경우는 이것이 빛 혹은 포톤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이 포톤인데 이 포톤에 소위 말하는 자전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전 앵귤러 모멘텀을 스핀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핀이 중력자의 경우에는 그게 스핀이 2인데 이 경우는 스핀이 1이에요. 이 스핀이 1이냐 혹은 2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힘의 캐릭터를 성질을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스핀이 2인 놈들은 이런 리펄전이라고 하는 것을 안 만들어내요. 근데 스핀이 이런 식으로
오드인 것, 그러니까 1인 것들은 리플전과 어트랙션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힘을 미디에이트하는 입자들이 그래서 이제 스핀이 1인 놈을 벡터라고 그래요. 벡터 파티클이다. 벡터 입자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성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두 종류의 전하가 존재한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전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전하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맞다 틀리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길 수 있는데 플러스가 생길 때는 마이너스도 같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총량이 전하의 총량이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다른 얘기죠. 그렇죠? 안 생겨난다는 얘기하고 그렇죠? 총량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입자를 띤 입자가 그러니까 전하를 띤 입자가 생겨날 수 있어요. 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전하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전하는 보존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입자가 생겨날 때에는 마이너스 입자도 같이 생겨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전하의 보존 법칙이라고 그러는 이 보존 법칙이 요구하는 바예요. 또 다른 중요한 성질, 정성적인 성질이 뭐가 있어요? 양자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우선 말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전자가 기본 전하를 가지고 그거의 정수별로만 존재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모든 전자의 전하가 다 똑같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모든 양성자의 전하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전자의 전하와 양성자의 전하는 크기가 어때요? 같아요. 같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양저하니까 전기적 중성을 띄어서. 원자가 전기적 중성을 띈다.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어요. 만약에 양자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어떤 변고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 왜 양자화되어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우리는 반쯤밖에는 이해를 못해요. 적어도 그 막스웰 전기 이론 내에서는 혹은 막스웰 전기 이론 자체의 양자역학에 의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조금 더 높은 이론을 쓰면 반쯤은 알 수 있습니다. 왜 양자화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양자화가 정확히 뭐예요? 양자, 어떤 띄엄띄엄 한 덩어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이라는 양이 있으면 1.1135 이런 식의 어떤 양도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양이 있으면 그 양의 1, 2, 3 정수배만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양자, 양 어떤 양의 어떤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양자라는 것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본 양의 정수배만이 존재한다. 기본 양의 어떤 임의의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전자의 전하를 2라고 그랬을 때에 2의 어떤 정수배만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N은 포지티브도 될 수 있고 네거티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조금 더 이따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량적 법칙이 있죠. 여기에 여기 점전하가 있고 여기 점전하가 있고 이 사이에 거리가 r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전하를 Q1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Q2 있다고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쿨롬 법칙이에요. 쿨롬 법칙. 그 힘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또 각각의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Q1, Q2. 그리고 여기 비례상수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례상수가 여기에 이제 비례상수를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1쿨롱이란 여기 지금 현재 보통 여러분 교과서는 다 SI 유닛을 쓰고 있어요. 스탠다드 뭐 인터내셔널 유닛. 그 SI 유닛에서는 그 MKS C 유닛인데 그게 MKS는 여러분이 아는 거고 뭐 미터, 킬로그램, 세크 그 다음에 전하의 단위로서 뭐를 쓰느냐 하면 쿨롱을 써요. 이 쿨롱 유닛은 뭐가 정의하는 거냐 하면 이 K의 값이 쿨롱 유닛을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 1의 차지가 있고 유닛 차지가 있고 여기 1의 차지가 있을 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뭐겠어요? 이게 거리가 1일 때에 그 힘의 크기가 K일 텐데 그 K가 뭐냐면 약 9 곱하기 8.99니까 9라고 하죠. 9 곱하기 10의 9승. 유닛은 뭐예요? F의 단위가 뉴턴이고 이건 그때의 이제 이 단위를 갖다 1쿨롱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K의 단위는 쿨롱으로 나누고 쿨롱 스퀘어로 나누고 여기 R 제곱이 있으면 미터 스퀘어드네요. 미터 스퀘어드 뉴턴 퍼 쿨롱 스퀘어드. 이것이 이게 단위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때로는 진공의 투자 상수 엡실론 제로를 써가지고서 4파이 엡실론 제로라고도 써요. 또 왜 이렇게 이제 부르느냐 하는 것은 전자기학을 이제 알아가면서 좀 더 친숙하게 될 거라고요. 지금은 비례상수를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그건 뭐 지 맘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쿨롱이라는 단위를 정의하는 상수라고요. 이게 결국 1쿨롱이 1m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끝까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합창해 보세요. 90억 뉴턴. 90억 뉴턴. 오케이. 90억 뉴턴이에요. 90억 뉴턴. 1쿨롱 1m. 그러면 90억이라고요. 90억 뉴턴이면 뭐 꽤 큰 숫자죠. 그렇죠? 집 한 채 날릴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이 화학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로 한번 가보겠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뭐 양자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조금만 한번 틀어보자. 그래서 전자끼리는 다 같다. 그건 뭐 그럴듯하잖아요. 같은 거니까. 모든 전자는 같은 거니까. 다 같은 차지를 가진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양성자는 전자보다 1840배 무겁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놈이 똑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unfair하지 않냐? 그건 불공평하다. 아마도 조금 더 클 거야.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주 뭐 사람들이 다 중성이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조금이라서 디텍트를 못해서 그렇지 아마 조금은 다를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해서 한 100만 분의 1만큼 다르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양성자의 전하하고 전자의 전하하고 크기가
한 10의 마이너스 6승배만큼 조금 다르다. 하나는 1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는 1이고 다른 하나는 1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양성자고 이게 전자의 전하라고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뭐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 1kg의 물체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이 1kg 안에 들어가 있는 총 양성자의 개수를 알면은 총 양성자가 가지는 총 전하량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해서 전자도 뭐 이제 그만큼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물질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총 전하량, 그다음에 전자의 총 전하량을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만큼 돼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 1kg이 뭐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계산하기가 뭐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예요? 개수가 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뭐 근데 전자의 질량이라는 건 양성자에 비해서 뭐 턱없이 작으니까 그럼 무시해도 돼요. 그냥 양성자 질량만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질량은 약 얼마나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한 27승 킬로그램인가? 뭐 그 정도 되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그러면은 1kg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가 있어야 되나요? 10의 27승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N은 10의 이게 뭐냐면은 1kg이 되기 위해서는 N은 10의 27승계가 돼야 되는 거고 한 개당 얼마나 있느냐 하면은 전자 한 개당의 전하가 2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이 숫자도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대개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총 차지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2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죠? 양성자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대략 그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전자의 전하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2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대충만 세죠. 1.6 곱하기 10에 27성 더하기 빼기 19석이니까 이거는 약 18성이에요. 그냥 8성이죠. 그렇죠? 1.6 곱하기 10에 8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10에 18성 이게 뭐야? 쿨롬이 된다고요. 쿨롬. 이게 뭐냐 하면은 1kg 안에 있는 양성자 1kg을 갖다 놨다 다시 말해서 수소 1kg을 갖다 놨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이만큼의 마이너스 차지가 있을 것이고 대충 이만큼의 플러스 차지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원자가 거의 중성이 돼가지고 서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가정은 뭐냐 하면은 양성자 한 개가 요만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이제 전자의 차지는 요거에 마이너스가 있을 테니까 2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 정도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양성자의 토탈 차지는 얼마가 될 거냐 하면은 이게 여기에 뭐냐 하면은 10의 개당 10의 마이너스 6성계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QP는 뭐냐면 플러스 1.6개 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6승계만큼 이게만큼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뭐가 되겠어요? 주로 아주 그 많은 덩치는 10의 8성 쿨롬짜리는 캔슬하고 이게 10의 8성이면 1억이에요. 1억 쿨롱이 수소 1kg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 돼요. 오케이. 물질 1kg 안에는 대략 이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대충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그럼 1억 쿨롱 서로 캔슬하는데 만약에 100만 분의 1이라도 이게 다르다고 그러면은 정확히 전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양자화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프로톤과 엘렉트론 사이의 전하의 양이 100만 분의 1만 달라도 1kg당 얼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략 10의 2승 100쿨롬이 네트 차지가 100쿨롱이 된다는 얘기예요. 킬로그램당. 그러면 그 100쿨롬이 플러스 차지가 전하가 만약에 존재한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물질도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 그렇죠.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캔슬레이션이 안 되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하의 양자화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하의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리뷰를 해봤어요. 선생님 근데 양자화는 그 약간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 뜻 안에 그 양성자랑 전자의 전하가 같아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양성자와 양성자의 전하? 아니 양성자와 전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N2라는 양의 정확하게 정수배만 존재한다는 거니까 E-2는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서 1.122는 이런 건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톤하고 전자하고는 정확하게 캔슬하게 돼 있는 거죠. 감 잡겠죠? 이게 세상이 존재하기 위한 아주 앱솔루틀리 중요한 조건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지 우린 잘 몰라요. 이게 미래 세대의 물리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펀더멘탈하게 중요한 것인데 아직도 정설이 없어요. 디렉이라는 사람이 좀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이론을 확립해서 실험적으로 검증한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노벨상 중에서도 1급의 노벨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다루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것을 다루는데 그 파급 효과는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미친다고요. 자, 그래서 전하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좀 리뷰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정전기력의 어떤 성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전기력의 성질. 점전하 두 개가 있을 때는 이건 뭐 쉽죠. 왜냐하면 이건 쿨롱 법칙은 하나의 기본적인 룰로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러면 얘가 없을 때 얘하고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적당한 힘으로 예를 들어서 1쿨롬 1m 이거 이렇게 뭐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111 right? 1쿨롱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와도 얘 사이에 힘이 1쿨롱이냐? 그 10억 뉴턴이냐? 아까 그랬잖아요. 1쿨롱 1m면 10억이다. 10억 뉴턴이다. 그러면 얘가 없을 땐 그 말이 맞는데 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같을까 틀릴까? 같을까 다를까? 어떤 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내가 왜 이게 질문이 되느냐 하면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두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미치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근데 제3의 남자가 왔어요. 그래도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그렇게 10억 뉴턴의 힘으로 당기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괘씸해서 혹은 괘씸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더 분발을 해가지고 나는 20억으로 당겨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그 여자를 차지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3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전자기력의 성질은 얘들 둘 사이에 끌거나 밀거나 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의 존재 유무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자 이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억 뉴턴으로 이제 있고 이 사이 이게 없을 때 10억 뉴턴 이거 사이에 10억 뉴턴이면은 그러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두 남자에 의해서 한 여자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학의 어떤 원리에 의하면 뭐예요? 그냥 심플리 뭐예요? 10억 일로 받고 10억 일로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전혀 이 사람은 얘들 둘이는 서로의 존재를 무시해요. 뭐에 관한 한? 이 둘 사이의 인터랙션, 이 둘 사이의 인터랙션에 관한 한 제3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변함없이 10억 뉴턴으로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위 말하는 중첩의 원리라고 그래요. 중첩의 원리이고 선형결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선형결합의 법칙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것이 1, 2, 3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3이 1과 2로부터 받는 힘 F는 토탈이라고 하는 것은 3이 뭐예요? 3이 1, 2로부터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벡터적인 합이라는 거예요. 1로 받는 힘, F 1이 3에 미치는 힘, 벡터. 그 다음에 2가 3에 미치는 힘. 이걸 벡터적으로 그냥 더하면 벡터와 벡터를 어떻게 더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른 1학기 때 이제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하여튼 벡터적으로 더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더할 수 있다. 그러니까 2가 3에 미치는 힘은 1이 존재하느냐 마느냐에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이런 캐릭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형결합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 일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이미 1학기 때에 선형미분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진동자를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선형 미분방정식에 의해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이 선형결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를 기술하고 있는 어떤 동력학이 어떤 그 선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요. 이 전자기학의 법칙이 선형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기술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선형 미분 방정식이 뭔지 구체적으로 지금 몰라도 된다고요. 근데 옛날에 그 진동자에 있어서 x만 나타나고 x제곱은 안 나타나면 그건 선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전자기학의 방정식을 한 개씩 이제 배워 나갈 텐데 그 방정식을 우선 1학년 때는 적분 형식으로 배워요. 그 이후에 그걸 전부 다 미분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미분 형식으로 된 방정식의 형태가 전부 선형이 될 거라고요. 선형이라는 것은 주어진 어떤 변수에 대해서 변수의 1승은 나타나고 변수의 2승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성질을 이그젝트하게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전자기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연계에는 4가지의 펀더멘탈한 포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4가지 힘이 뭔가요?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그 4가지 힘 중에서 정확하게 이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전자기력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금방 질문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고 싶어요? 왜요? 아니 그거 이외에 1학기 때 내가 다른 말을 했거든요. 중력을 배우면서 중력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실이 비슷하고 중력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뉴턴의 어떤 그 법칙을 세오렘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구상 대칭성이 있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한 물체에 작용할 때에는 어떻다? 한 점에 있는 것처럼 센터 오브 매스에 모든 매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증명을 할 때에 바로 이 선형 결합의 법칙을 썼어요. 즉 여기 이놈이 여기에 미치는 힘, 여기 있는 미치는 힘을 그냥 벡터적으로 다 더하면 된다 하는 사실을 썼단 말이에요. 중력 때도.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와서 딴소리 하고 있지 않냐. 답은 뭐냐면 중력의 경우는 근사적으로 성립하고요. 그러니까 행성의 운동을 갖다가 기술할 때에 뭐 거의 99%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나머지 뭐 99.9% 그렇게도 되는데 나머지 안 되는 한 0.1%가 있어요. 이 선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적인 효과입니다. 그게 수성의 근일점이 수성의 궤도가 이게 그 타원형이 아니고 돌아가는 타원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형결합의 법칙,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력의 경우에 1/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폴스 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쿨렁 법칙은 근데 정확한 어떤 스태틱 폴스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경우에는 이거 말고 다른 텀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R에 3승, 4승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자기력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정전기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력과 전자기력을 이제 다르게 하는 굉장히 작지만 아주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펀더멘털이 다른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질점들의 쫙 이렇게 그 모임은,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그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점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분석을 갈라놓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점의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분포에 의해서 한 밖에 있는 한 점에 미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갈라놓을 수가 있을까요? 각각의 질점이 미치는, 그러니까 점 전하가, 각각의 질점이 가지고 있는 전하, 각각의 점 전하라고 그러죠. 각각의 점 전하가 요 점에 미치는 힘을 다 더하면 될 거라고요. 그래서 F는 썸메이 토탈은 각각의 그러니까 자꾸 질이라고 그러는데 점 전하가 미치는 힘을 갖다가 FI라고 그랬을 때에 FI들을 갖다가 그냥 다 선형적으로 더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N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선형결합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 엑서사이즈 책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점전화 하나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사각형에 여기에 존재하는 점이 여기 1쿨롱 있을 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되겠냐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요게 1로, 요게 요로, 요거는 1로. 그리고 벡터 하나, 둘, 세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뭐 1kg, 이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쿨롱, 여기 1쿨롱, 1m 다 1m라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요거 얼마예요? 90억 뉴턴. 요거? 90억 뉴턴. 그러면 요거는 얼마예요? 90억 더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45억 뉴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얼마예요? 90억 뉴턴을 갖다가 F0라고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거 크기는 그 합의 크기는 스퀘어 루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놈의 크기는 F0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요놈의 F0의 방향은 요 방향. 그게 답이에요. 응? 그렇게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 하기 전에 그냥 전장의 개념으로 넘어가겠어요. 전장의 개념. 전장. 여태까지는 지금 전장이 이제 뭐냐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전에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뉴턴은 한 질점과 질점이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힘이 그냥 당장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파라데이라는 사람이에요. 파라데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학벌은. 근데 이제 그 물리학 역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개념을 도입한 사람. 이 사람은 실험 물리학자지만 생각은 완전히 이론 물리학자처럼 해요. 그러니까 요즘의 실험 물리학자들하고는 조금 많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안이 안 좋아서 교육은 못 받았지만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화학에서도 뭐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전자기학을 뭐 거의 완성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한 사람이죠.
이 파라데이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도대체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 여기 있는 놈이 얘가 여기 온 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당장 힘을 미치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졸지 마. 졸지 마세요. 자네 이름이 뭐야? 졸면 깨울 거야. 오케이?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가 있는데 얘가 얘한테 신호를 보내도 한참 걸리고 최소한도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만이라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뉴턴은 당장 액션 at a distance, 그게 개념이거든요. 여기 있으면 무조건 그냥 즉시로 힘을 미친다. 그게 액션 at a distance예요. 근데 파라데이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얘가 있건 말건 뭔가 지금 거미줄을 쳐놓는 거예요. 거미줄에 이제 막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지 자기의 어떤 그물망을 딱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물망을 쳐놓고 있으면 그러면 얘가 여기 오면은 누군가 여기 그러니까 전화가 여기 오면은 얘가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가지고 이 그물망이 힘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에다가 뭔가를 설치를 해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전화가 공간에 설치한 뭐예요? 그물망을 뭐라 그러냐면은 장이라고 그래요. 장.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장의 성격이 그래서 스칼라적인 성질만 있으면 스칼라장, 벡터적인 성질도 있으면 벡터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칼라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온도 같은 거예요. 온도는 뭐 서울 몇 도, 대구 몇 도, 위치가 있으면 각각의 위치에다가 한 개의 어떤 온도라고 하는 넘버를 대응시키잖아요. 그게 스칼라장이에요. 벡터장은 뭐냐면은 바람이에요. 풍향, 풍속.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기예보 요새 뭐 그렇게 잘 안 보이지만 서울에선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대구에선 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래서 각각의 각 위치에서 바람이 어디로 분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그게 공간의 한 점에 뭘 대응시켜요? 벡터 한 개를 대응시키잖아요. 그게 벡터장이에요. 서울에서 부는 바람하고 대구에서 부는 바람하고 같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공간에 따라서 이 벡터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벡터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벡터장. 그래서 지금 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얘의 장은 얘의 성질이 얘가 1쿨롱을 가지고 있건 2쿨롱이 가지고 있건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데이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얘하고 미치는 힘이 얼마냐 하면 R제곱, 거리가 이게 R 떨어지면 R제곱분의 Q, 이걸 갖다 Q라고 그러고 이걸 스몰 Q라고 그러면은 Q 곱하기 스몰 Q, 그러니까 라지 Q, 스몰 Q 곱하기 K, 이게 F1이에요. 방향은 뭐 이 벡터, 이 방향, 이걸 갖다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일로 나가는 방향을 갖다가 R 햇이라고 이제 부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힘이에요. 근데 인무위의 공간에 있어서 한 개의 벡터가 지금 대응하는데 그 벡터를 뭐라고 이제 대응을 이제 시키면 좋으냐 하면은 이 벡터는 예를 들어서 1쿨롱이 여기에 오면 받는 힘으로 정의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만 나눠주면은 여기에서 뭐예요? 엘렉트릭 필드는 그걸 갖다가 엘렉트릭 필드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1쿨롱이 여기에 있을 때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받는 힘, 그걸 갖다가 전장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전장은
얘가 이걸 테스트 차지라고 그러는데 이 테스트 차지의 크기에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 Q만 이게 R 제곱분의 K 곱하기 QR 해시다. 이렇게 하면 한 개의 점전하 Q에 의한 이 공간의 임의의 포인트에서의 왜요?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의 전장은 뭐냐? 여기에 1쿨롱이 있을 때 얘가 얘한테 미치는 힘이니까 이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공간의 모든 포인트에다가 다 한 개의 화살표를 대응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장이에요. 근데 이게 점전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도체 위에 있는 어떤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전하다. 근데 여기에 있는 전하가 굉장히 크다. 1쿨롱이라는 숫자는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예요. 아까 10억 뉴턴 아니야? 1쿨롱이면.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1쿨롱 가지고 있다. 테스트 차지가 1쿨롱이고 여기가 예를 1쿨롱이라고 그러면 한 10쿨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10쿨롱이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는 놈인데 여기는 밀쳐가지고 이 뒤로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하들이. 그러니까 이 테스트 차지 때문에 이 전하 분포 자체가 달라지면은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은 얘에 의한 이 전하 분포에 의한 공간의 임의 포인트에서의 어떤 그 전장을 디파인하고 싶었는데 이 테스트 차지가 이 전하의 분포를 갖다가 망가뜨리면은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웩더독이라고 그래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 차지는 그냥 굉장히 작은 양이다. 0.000000001 그냥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양이어서 그것이 이놈을 갖다가 디스터브 시키지 않는다. 응? 교란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F 나누기 Q로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Q가 굉장히 작다. 알겠죠?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전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양의 어떤 개념적으로 보면은 연결되어 있지만 힘은 뭐예요? 얘하고 두 개가 다 주어져야 주어지는 거예요. E는 뭐예요? 여기에 물체가 있건 없건 무조건 모든 공간에 각각의 포인트에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전하는 혹은 전하의 분포는 자기의 고유한 뭐를 만들어요? 거미줄을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마당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고유한 거미줄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장 혹은 마당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 그래서 이 장은 여러분이 거미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보이는 거미줄을 다 쳐놓는 거죠. 그래서 이 거미줄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유닛 차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갖다가 엘렉트릭 필드의 어떤 크기로 삼는 거예요. 개념이 확 들어갔죠? 응? 촘촘한 거미줄인가요? 응? 성긴 거미줄인가요? 촘촘하냐, 성기냐. 이건 세오레틱한 거니까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도 좋지만 뭐 개념적으로는 무한대로 촘촘한. 무한대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거미줄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 다 있다고 말해요. 모든 임의의 포인트에 한 개의 벡터가 존재하는 거니까 인피니틀리 촘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미줄은 나비가 작으면 통과할 수 있겠죠. 거미줄보다 망보다 더 작은 곤충은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인피니틀리 촘촘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곱하기 전장의 크기만큼. 다시 말해서 F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처하지 Q가 있는 놈이 전장 안에 들어가면 전장 E 안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Q 곱하기 E라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전자기력이요. 선형결합 법칙이 완벽하게 성립한다 하셨잖아요. 아까 저기서 Q가 한 점에 있을 때랑요, 그 도체 위에 있어서 그 전하가 퍼져 있을 때랑요, 그 원래 질량도 다 퍼져 있을 때 그걸 다 모아서 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똑같다고 봤었잖아요. Right. 그 선형결합 법칙 때문에 성립한 거잖아요. Right. 그럼 이 전자기력의 경우도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전하량이 예. 이렇게 퍼져 있건 모여 있건 결국 똑같다고 예, 예.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결합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도체의 경우는 굉장히 서툴해요. 왜냐하면 도체의 경우는 금방 자기들끼리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다 이제 재조정하는 능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부도체라고 그러면은 부도체가 뭐냐 하면은 전하가 있는 위치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도체라고 하는 거는. 응? 자, 그럼 부도체의 경우에 그러면 질점하고 비슷한 성질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안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전하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가지고 있다고요. 응? 그리고 물질은 다 전자, 혹은 뭐 원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자의 전하량이라는 것은 다 퀀타이즈 되어 있어요. 즉 양자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점으로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런 전하들이 이 구대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 경우에는 밖에 한 전하에 미치는 힘을 계산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중력과 뭐예요? 이걸 갖다가 다 더하면 뭐하고 같아요? 이 총전하가 무게중심에 있고 이 점전하와 이 점전하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똑같아요. 오케이? 네. 도체같이 전하가 위치에서 부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전하가 부동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체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도체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체가 있는데 굉장히 큰 도체가 있는데 여기에 점전하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도체에 있는 전하들은 얘 때문에 밀려난다고요, 바깥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산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간단한 경우가 뭐냐면 이게 무한 평판일 때에는 이 계산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거울 대칭 차지를 갖다 도입하는 건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거 아까 상오빠가 질문한 그거요. 그게 무게중심에 보인다고요? 부도체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에 있는 것처럼 구대칭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인 것처럼 계산해 준다는 건데 여기서 힘을 결정하는 거는 전하의 크기잖아요. Right. 근데 질량이랑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고 해서 전하가 이렇게 비례한다고 봐. Right. 그러니까 내가 질점이란 말을 안 쓰고 점전하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매스가 얼마냐에 관계없이 그냥 그 점이 가지고 있는 차지가 얼마냐, 전하가 얼마냐만 따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게 중심에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야기한 뉴턴의 세오럼이 이 전하의 경우도 다 통용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가우스 세오럼을 증명을 하면서 증명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구대칭이 있으면. 구대칭이요? 만약에 이런 뭐예요? 실린더리컬 시메트리가 있으면 실린더 위에 있는 실린더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전하의 분포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 중앙을 통과하는 라인에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전된 부도체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전된 부도체, 두 개의 부도체끼리 어떤 상호작용하는 쿨럼력을 생각을 할 때에는
점전화, 점전화로 생각을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으면, 구상 대칭성이 있으면 두 개의 부대체는 두 개의 점전화로 생각을 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 질량입처럼 전화 중심 같은 걸 생각해서 네, 똑같아요. 근데 굳이 대칭일 필요도 있어요.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다시 근데 중요하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 중력 같은 경우도 그 돌이 막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도 질량 중심으로 해서 중력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의 인력, 완료 인력 계산할 때 그럼 부딪혀도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인프린시플 돌 예를 들어서 이런 돌, 이런 돌 인프린시플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계산할 수 있냐? 못해요. 이건 컴퓨터로 그냥 일일이 더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잘생긴 놈이 중요한 거예요. 최고로 잘생긴 놈이 뭐냐면 원형이거든. 또 구거든요. 구와 구는 이 경우는 뭐예요? 요놈과 요놈. 한 개의 점전화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simplicity is beauty. 그게요. 어떤 물리학 구대칭성이라는 게 그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있는 구대칭성의 정의가 뭐냐? 그건 구대칭성의 정의가 뭐냐면 유니폼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에서는 전하의 양이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긴 진하게, 여기는 성기게 있어도 괜찮은데 거리가 같으면 밀도가 같아야 돼요. 그런 분포가 있으면 이것은 구대칭성이 있다고 그러고 그 구대칭성이 있으면 이런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의 컨텐트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가우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에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가우스 법칙입니다. 오늘은 그걸 하기 전에 그냥 이 가우스 법칙을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우아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기 전에 그냥 우격다짐으로 계산하는 걸 좀 배우겠어요. 그게 뭐냐면 컨티뉴어스한 그러니까 질점이라고 이 점전하들 같으면은 그냥 더하기 그러니까 쿨롱 롤을 다 쓰면 그게 그냥 대충 답이에요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 많이 있으면은 이거 다 써봐야 예를 이게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 다 써놓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쉽게 불과한 거지. 토탈 답을 내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제 컴퓨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화살표 100개를 더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적분이라는 것을 동원하면 많은 경우에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케이스는 뭐 예를 들어서 막대에 유니폼한 어떤 그 막대에 전하 분포가 있고 이놈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특별한 점에서의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엑서사이즈로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나는 이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어떤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를 풀겠어요. 나는 어떤 쉬운 문제냐 하면은 여기에 원이 있어요.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원고리요. 동그란 고리. 반경을 뭐라고 그럴까요? 반경을 R이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전하가 유니폼하게 있어요. 토탈 차지는 Q고 Q가 이 반경 R에 이제 유니폼하게 이제 있으니까 단위 길이당의 전하를 람다라고 그러면은
람다 곱하기 이 길이 하면 토탈전 하겠죠. 그러면은 람다 곱하기 2파이 r을 하면은 q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중심을 지나는 대칭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경우에 대해서 임의 점에서의 엘렉트릭 필드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요 축 위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졌다고 그럴까요?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는지를 보여주겠어요. 임의 한 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잡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 길이를 갖다가 한 DL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길이 DL. 그러면 DL에 있는 차지의 양은 뭡니까? 람다 곱하기 단위 길이당 람다만큼 있으니까 람다 곱하기 DL이 여기에 있는 전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예요? 그렇죠. R제곱, R제곱, 이게 R제곱, R이고 이건 G니까 이건 R제곱 플러스 G제곱의 스퀘어 루트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쿨롱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쿨롱 법칙에 주는 엘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엘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주는 엘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R제곱분의 K 곱하기 어떤 그 부분의 차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지고 나누기 K 곱하기 R제곱이니까 R제곱은 이 길이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R제곱 플러스 G제곱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은 엘렉트릭 필드 이 부분이 기여하는 엘렉트릭 필드고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그렇죠? Right?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요게 요쪽 방향으로 컨트리뷰션 하면 요거에 대척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면 요 대척점은 어디로 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의의 점은 임의의 부분은 그거에 대척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의 이걸 더하면 어느 방향이냐면 이 방향의 벡터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탈 엘렉트릭 필드는 어느 방향이냐면 그냥 G축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이 방향을 고려하지 말고 이 방향에 이쪽 성분만 더하자.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기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니폼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갖다가 곱하면 Q가 되도록. 응? 이게 뭐냐면 스몰 dq예요. dq가 람다 곱하기 2파이 L이에요. 그러면은 요 방향에 요게 얼마냐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G 방향이죠. 그러니까 D of E의 토탈 엘렉트릭 필드가 아니라 G 방향만 구하자. G 방향은 얼마만큼이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시타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요거의 코사인 시타만큼만 해주면 되겠어요. 이거는 DE의 크기에 코사인 시타 곱하기 DE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코사인 시타가 얼마냐면 여기 시타니까 요거 분의 요거 아니에요. right?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스퀘어 루트 R제곱 플러스 G제곱 분의 요거니까 G라고요. 곱하기 이거예요. DE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K 곱하기 R제곱 플러스 G제곱에 2분의 3성분의 G
곱하기 람다 dl 곱하기 람다 dl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엘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토탈 엘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놈들이 각각이 주는 것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네. right?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G 방향이고 크기는 DEG를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쭉 다 더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K 곱하기 이건 뭐예요? 람다 곱하기 여기는 RG는 뭐냐면 이 G라고 하는 것은 얘가 여기에 있든 다 똑같죠. right? 그러니까 G는 인테그랄에 대해서는 다 상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이건 G 방향이고 이거는 K 곱하기 람다 곱하기 이것은 뭐냐면 2파이 뭐예요? DL을 다 더하면은 그게 답이에요. 이건 다 상수라고요. 그러니까 2파이 R 곱하기 G 오브 R 제곱 플러스 G 제곱의 2분의 3성.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Q라고요. 이게 Q.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적분을 통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21장의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내일은 22장을 배우겠어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